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CBS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오늘은 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어떤 한쪽의 팔이나 다리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가 가끔 생기죠. 그럴 때에 굉장히 놀래고 깜짝 놀라는데 우리가 그 풍이 이것이 언제 나한테 닥칠까 하는 그와 같은 그 우려는 우리가 살면서 화산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든지 지진이 있는 지역에서 그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혹은 그 지진이 언제 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잊고 사는 것이 우리 그 일상의 그 삶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하와이에서도 큰 그 화산이 폭발했고 얼마 전에 또 과테말라에서도 화산이 폭발돼서 많은 주민들이 그 대피하는 그 같은 그 일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그 같은 하와이에서 평화롭게 살지만 그 화산은 또한 항상 그 용암을 분출하는 그 같은 그곳이 저도 옛날에 그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항상 용암이 불출하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게 크게 터질지는 언제일지 모르면서 그 사는 것이 꼭 풍이 언제 나한테 발생할지 모르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같은 혈압이라든지 당이라든지 담배를 피신다든지 술을 드신다든지 운동 부족이고 비만이고 이와 같은 많은 이와 같은 그 위험 요소들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당할 때까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풍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풍의 일반적인 증상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생각이 잘 안 난다든지 혹은 이 팔이나 다리가 그 생각만큼 움직여지지 않고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걸으려고 할 때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아주 심한 그 두통이 있다든지 어떤 그 구토가 난다든지 메스껍다든지 그와 같은 정말로 다양한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와 같은 다양한 증상이 몇 분에서 한 뭐 며칠까지 그러나 크게 봤을 때 24시간 이내에 그러한 증상이 사라지면 우리가 그 미니 스트로크 영어로 얘기하면 미니 스트로크 트랜지언트 이스케믹 어택 그래서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그 일시적 허혈성 발작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우리가 단순한 24시간 몇 분에서 한 몇 시간 이렇게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한 줌 자근하니까 괜찮았다든지 다음날 일어나니까 다 괜찮았다든지 그와 같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증상이 지속될 때에는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그 것의 그 원인들로 볼 때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 비만이 있다든지 그와 같은 당이 있다든지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흡연하시는 분,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 그다음에 무호흡증이 있다든지 또한 나중에 알겠지만 이제 혈관의 그런 그 선천적으로 그 구조가 약한 그러한 분들한테 이와 같은 풍이나 이런 그 스트로크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원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있으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증상이 나타날 때 그와 같은 증상이 왜 이렇게 정말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 우리 뇌에는 전부하고 중간 부위하고 후반부에 후두 이렇게 세 부분의 그 뇌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는 혈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앞쪽에 있는 뇌에 공급하는 그게 있고 중간에 가는 그런 그 혈관이 있고 후반부로 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혈관이 어느 부분에 가는 것이 막힌다든지 터질 때 또는 중간 부분에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때 후반부로 가는 것이 막히거나 터질 때 그와 같은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뇌가 이렇게 있을 때 뇌의 그 신경이 어느 기능을 하냐 생각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든지 몸을 움직이는 거라든지 그 보는 거라든지 그와 같은 하는 그 컨트롤하는 지배하는 그런 영역들이 다른데 그것이 그 관계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증상이 다른데 그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그 어떤 풍이 있고 어떤 때는 터져서 생기는 그 풍이 있습니다. 즉 출혈에 의한 그와 같은 풍이 있을 수가 있고 허혈성 즉 그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건데 그 막혀서 생기는 그와 같은 풍에는 다시 그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뇌 안에 있는 혈관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그 콜레스테롤이나 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병변이 생기면서 서서히 막히면서 그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그 풍, 즉 이스케믹 스트로크라는 것이 즉 뇌 안에 있는 혈관이 그렇게 막히면 그 뒤에 있는 그 혈관이 막힌 부분 뒤에 있는 그 뇌 조직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공급받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기능, 즉 말하는 기능이라든지 팔다리를 움직이는 기능이라든지 그 시신경을 컨트롤하는 기능이라든지 그와 같은 기능이 망가지면서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뇌 안에 있는 혈관들이 막힐 때와 또 하나는 뭐냐면 뇌 밖에 있는 혈관들이 거기서부터 오는 혈전이죠. 그러니까 심장이나 그 경동맥, 목에서 그 큰 뇌로 가는 그 혈관이 경동맥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경동맥이 서서히 막혔다가 거기서 생기는 찌끄러기나 혈전들이 뇌에 있는 혈관으로 가서 막을 때 생기는 그와 같은 두 종류의 그 허혈성 이스케믹 그 어택, 즉 허혈성 그 풍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 막힌 혈관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큰 부분이 막히면 더 많은 부분에 그 뇌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증의 그와 같은 풍이 생기겠죠. 그러나 아주 조그만 혈전이나 그와 같은 찌끄러기가 가서 조그만 혈관을 막히면 정말 어떤 때에는 그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풍의 그 증상이 미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아주 높아서 생길 경우에는 아주 그 뇌의 깊은 부분에 아주 미세한 혈관이 혈압이 높아서 아주 굉장히 미세한 출혈이나 막히는 걸로 생길 때는 거의 정말로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오늘 왜 이러지? 뭐 내가 왜 생각이 안 나지? 그 정도의 그러한 혈액의 어떤 그 출혈이라든지 그 막히는 허혈성 증상이 그것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어떤 풍의 증상이 정말로 뭐 갑자기 안 보인다든지 갑자기 팔이나 다리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뭐 말을 못 하겠다든지 정말로 정신을 잃는다든지 그와 같이 아주 뚜렷한 증상을 가지고 가면 의심이 나지 않겠지만 미세한 그 차이가 나는 그와 같은 증상의 풍은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게 있다고 그래도 한숨 잔다든지 다음날 보면 괜찮기 때문에 그냥 또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증상의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조금 더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 빨리 그 주치의하고 상담한다든지 응급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 타이밍이 즉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큰 중증이 났을 때에 그 병원까지 가는 응급실까지 가는 그 같은 시간이 중요한데 그와 같은 것에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좀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런 경우에 그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같은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 부분이 어떠한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뇌의 어느 부분이 막혔거나 출혈이 됐겠다 하는 예상을 우리가 그 신체 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그 혈압이 얼마나 높은지 빠른지 맥박이 너무 느린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검사는 CT 스캔 전산 촬영으로 뇌 전산 촬영하든지 혹은 뇌 그 MRI 그 자기 공명 그 검사 MRI 검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우리가 보는 응급실에서 하는 거는 그 전산 촬영 CT 스캔을 가장 많이 하는데 그 MRI하고 어떤 걸 하는 게 좋은지 뭐 MRI 한다, CT 스캔 한다 말을 듣는데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CT 스캔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그 CT 스캔이 먼저 개발되었고 CT 스캔이 더 많은 장소에 그 CT 스캔이 있고 CT 스캔은 그 찍는데 시간이 이제 그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5분 이내 정도 안팎이면 그 CT 스캔을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찍어서
그 판단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CT 스캔을 가장 많이 하죠. 그러나 이제 응급실의 그 규모나 그 설비에 따라서 MRI가 있으면 MRI를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CT 스캔의 장점은 짧은 시간에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그 CT 스캔은 그 뇌에 출혈이 있을 때 CT 스캔이 더 예민하게 그거를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CT 스캔을 찍습니다. 그러나 이제 MRI의 장점은 뭐냐면, CT 스캔에서는 출혈은 빨리 나오지만 그 허혈성, 즉 혈관이 막혀서 그 오는 그와 같은 병변은 며칠이 지나야 그 CT 스캔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MRI를 찍으면 그와 같은 병변의 차이를 빨리 몇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게, 그래서 MRI로 찍으면 출혈도 픽업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 허혈성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그와 같은 그 풍의 그 진단이나 그 정도도 꽤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MRI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혼용하고 병용하고 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CT 스캔이나 MRI를 통해서 우리가 그 출혈성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출혈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다 그러면, 대개 출혈성은 그 증상이 굉장히 그 심한 두통도 있을 수 있겠고요. 갑자기 그 터지면서 이렇게 팔이나 다리를 쓰지 못하는 경우,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의식이 그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 CT 스캔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찍었을 때 뇌 안에 있는 출혈이 있을 때하고 뇌하고 두개골 사이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할 수 있는 경우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안에 있는 그 어떤 출혈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그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현대 의학은 그 뇌 안에 있는 그 출혈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그 큰 혈관, 그 사타구니나 팔을 통해서 그 캐테터를 넣어가지고 관을 삽입해가지고 그 부위에 도착하면 거기서 우리가 더 그 출혈을 막는 그런 약을 넣는다든지, 혹은 코일을 넣어서 이렇게 막는다든지, 즉 댐이 터지면, 강행뚝이 터지면 그거를 뭐 우리가 자갈이나 이런 돌을 넣어서 세멘트를 부어서 막는 거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을 넣어서 막는다든지, 어떤 데는 클리핑, 우리가 그 클립이라고 해서 그 스테이플러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그 호치키스라고 옛날에 쓰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혈관을 딱 막아서 이렇게 출혈을 더 이상 그 멈추게 하는 그와 같은 그 기술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출혈이 생기는 많은 환자들이, 어떤 분들은 그 아스피린이나 어떤 그 피를 묽게 하는 그런 약들을 드시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술을 하여도 계속 그 출혈돼서 좀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혈성 그 풍은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그 혈압도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그 혈압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죠, 일단. 그다음에 이제 그 허혈성, 즉 그 혈관이 그 뇌 안에 있는 혈관 때문에 막혀서 그렇다든지, 혹은 그 혈관이 그 밖에 있는 경동맥이나 그 심장에서 생기는 혈전이 그 뇌 안에 있는 혈관에 들어가서 막혀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에 그 치료는 우리가 그 혈전을 용해시키는 약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PA라고 하는데, 혈전 용해제를 쓸 수 있는 환자는 제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은 증상이 생긴 때부터 병원에 가는 시간이 4시간 반 이내에 온 환자에게만 그와 같은 혈전 용해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빨리 즉시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는, 풍이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출혈성인지 혹은 혈전 때문에 막혔는지 첫째는 모를 뿐더러,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빨리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응급실을 가셔야 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이 3시간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응급실에 도착하면 아마 응급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그 증상이 언제부터 생겼는가를 굉장히 그 집요하게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증상이 생긴 시간하고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이 4시간 반 이내에 있어야 그러한 그 혈전 용해제를 쓸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CT 스캔을 찍어서 이게 그 출혈에 의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CT 스캔은 금방 짧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CT 스캔을 선호해서 CT 스캔을 자주 찍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집요하게 언제 증상이 나타나느냐를 물어보는 거는, 이
혈전 용해제를 쓰려면 그 시간이 4시간 반이 이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를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것. 그 얘기는 영어로 증상이 언제 낫는 것을 유념하시고 확실하게 아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병원에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혈전 용해제를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어떤 때는 또 관을 삽입해서 그 막힌 그 혈관의 혈전들을 이렇게 그 용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 제거하는, 빼내는 그 같은 시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 즉 시간이 좀 늦은 경우에 이제 찾아갔을 때에는 이미 이제 늦었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그 필요한 재활, 그다음에 이제 신경과 의사나 그다음에 이제 혹은 심장 검사를 해서 심장 안에 있는 혈전이 뇌로 가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재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혹시 이 삼키는데 삼키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식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혀부터 그 식도까지 그 아주 미세한 연동 운동에 의해서 우리가 삼키는데 그와 같은 것이 부진할 때에는 그 언어 치료사에 의해서 그 연동 운동을 그 훈련하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잘 안 되면 그 식사를 할 때 그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서 폐염과 그 호흡곤란증이 돼서 굉장히 심각한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풍을 맞은 사람들은 아마 병원에서 그 삼키는 그런 그 언어 치료사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이 안전하고 환자가 충분히 그 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치료를 보면서 이렇게 띡한 그러니까 그 묽은 물이 아니라 좀 죽같이 이렇게 그 끈적끈적한 밀도가 높은 그 같은 음식을 주면서 그 언어 치료사가 그 환자를 그 검사하는 그 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환자가 그 같은 음식물을 삼키는데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에는 우리가 식도에다가 이 구멍을 뚫어서 그 영양분을 그 식도로 직접 즉 삼키는 작용을 하지 않고 그 이제 직접 그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이런 치료가 증상이 완전히 완화될 때까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아주 기나긴 그 재활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와 같은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러나 이제 팔다리가 이제 그 쓸 수 없는 분들은 물리 치료로 그 집중적으로 재활해서 그 근육의 그 강도와 어떤 그 움직이는 걷는 밸런스를 회복한다든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 과정을 거치는데 이와 같은 거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혈압이 있는 분들은 결국은 혈압을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콜레스테롤 그런 것들이 높은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셔야 되겠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를 집중적으로 치료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만, 체중이 많은 분들도 체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체중이 많은 분들은 비만을 치료할 때 약 한 10파운드, 즉 한 4, 5kg 정도는 줄여야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좀 목표를 가지시고 나한테 그 적절한 그 체중이 무엇인가를 좀 알면서 그거에 대한 그 목표치를 두고 우리가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는 운동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 즉 매일 30분씩 한 주일에 한 150분 정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적당한 그 운동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간단하게 그 걷기를 하루에 30분씩 해서 5번 하면 150분이 되고 어떤 때는 45분, 뭐 1시간에서 60분이라고 하면 2번 내지 이틀에서 3일 정도 우리가 운동하면 그 적절한 운동량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사실은 우리가 게으르고 완전히 그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운동도 필요한 적당한 그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유념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술과 담배에 문제가 있는데 담배는 정말로 끊으셔야 할 그 항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들고 즐기셨던 분은 그것의 용량을 끊어도 좋고 그 다음에 줄이는 용량 그
설이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누가 그러는데 술은 좀 먹어도 된대. 그 옛날 그 어르신들이 그 약주, 반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로 그 미국 심장학회나 이런 그 검사의 결과에 의하면 그 남자는 한 와인으로 한 2잔 정도, 여자는 1잔 정도 먹으면 그 도움이 된다. 그 얘기는 그런 어떤 혈전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일으켜서 도움이 되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지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술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시작할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출혈성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떤 우리가 그 약으로 먹는 그 혈전 그 아스피린부터 시작해서 피를 묽게 하는 약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그런 일들을 약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아마도 그걸 이미 사용하시는 분은 충분히 그것을 숙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와 같은 약을 복용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으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사용하는 아스피린을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아스피린이 정말 오랫동안 아스피린은 우리 그 풍을 예방하는데 심근경색을 예방하는데 또한 심지어는 암의 예방 즉 대장암도 그 아스피린이 그것을 좀 억제하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쉽게 아스피린 하나는 참 좋은 거다 그러면서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 예방학회에서 한 몇 년 전에 그것에 대해서 그 입장을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하면 그 광범위한 많은 환자를 갖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약효가 없다는 즉 풍을 예방한다든지 심근경색에 도움이 된다든지 대장암에 좋다든지 그와 같은 사실이 바뀐 게 아니고 그 아스피린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그 출혈의 빈도가 높아서 위의 출혈, 뇌출혈 같은 여러 가지 출혈로 오는 그런 부작용이 그 아스피린으로부터 받는 그 풍을 예방한다든지 심근경색을 예방한다든지 그 암의 그 빈도를 낮춘다든지 그것에 받는 그 혜택보다 출혈로 오는 그런 부작용이 더 많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아스피린을 그냥 먹으십시오 하는 그 일반 권장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거로 바뀌었고요. 단 이미 풍을 맞은 사람 혹은 심근경색이 있었던 분들은 그 아스피린을 먹는 걸 권장한다. 이런 식으로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판단은 주치의와 좀 더 그 깊숙이 상의하시고 나서 사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무호흡증에 대해서 그런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무호흡증이 있지만 우리가 진단이 없이 혹은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혹은 저 사람은 코는 심하게 구는데 참 잠은 한번 깊게 잘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무호흡증 환자는 잠의 질이 불면증 환자로 밤새 뒤척이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무호흡증 환자도 결국 그분들이 굉장히 깊게 자는 것 같지만 그 잠의 질은 굉장히 나빠서 낮에 이렇게 계속 졸게 되고 그분들의 건강도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나빠서 무호흡증 환자도 그 풍이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 분들도 그냥 놔두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렇게 그 주치의와 상담해서 진단해서 치료받는 그와 같은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그 우리가 화산, 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증상들이 조금 그런 증상이 있다가 자고 나니까 괜찮았다든지 다음날 지내니까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치의한테 찾아가서 그와 같은 원인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산이 모락모락 그 김이 날 때 혹은 지진이 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지 않아야 되듯이 우리가 풍에서 그와 같은 예비적인 조금 전조적인 증상이 났을 때 빨리 주치의와 상담하고 평소에 그와 같은 그 고쳐야 될 예방해야 될 문제들을 항상 그 준비하면서 지내시는 것이 풍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틀란타 CBS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